가슈벨의 작가 라이쿠 마코토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화가를 꿈꿔왔다고 하며 원래 화가가 되려고도 생각한 적이 있지만 친구에게 야, 너 피카소의 추상화 아냐? 아이 몰라 말 걸지 마 라는 대답을 들으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림보단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하며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만화를 그리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이후 진로를 정한 라이쿠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려 주간소년 썬데이에 작품을 투고하게 되지만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운 적이 없던 그의 작품들은 모두 반송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집으로 돌아온 자신의 작품을 본 라이쿠는 무작정 투고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그린 작품을 들고 직접 출판사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출판사로 찾아간 라이쿠는 들어가자마자 한 담당 기자를 만나게 되고 그의 작품을 본 담당 기자는 어린 친구가 당차네요. 작품도 이 정도면 괜찮고 앞으로 내가 어드바이스 해줄 테니까 계속 그려보세요 라고 말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이후 담당 기자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라이쿠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버드맨이라는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은 여태까지 반송되어 돌아온 작품들과는 다르게 소학관 만화 칼리지에 당당히 입선하게 되며 라이쿠는 그렇게 만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만화가가 된 라이쿠는 자신의 부족한 그림 실력을 개선하기 위해 꼭두각시 서커스의 작가인 후지타 카즈히로의 어시스턴트로 들어가 6년 동안 기술을 배우며 간간히 단편작들을 그리게 되는데 6년 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것인지 운 좋게도 그가 그린 작품 중 현미 블레이드라는 작품이 큰 호평을 받게 되며 뉴타운 히어로즈라는 작품으로 첫 연재를 시작. 이후 두 번째 작품으로 괴물과 싸워 사람들을 구하는 소환사의 이야기를 준비하게 되지만 아쉽게도 이 작품은 검토 단계에서부터 퇴짜를 맞게 되고 이후 약 반년 동안 여러 개의 스토리라인을 구상하여 콘티를 짜게 되지만 이 또한 모두 검토 단계에서 퇴짜를 받게 되었다고. 결국 라이쿠는 몇 개월간의 고심 끝에 기사의 혼이 깃들어 있는 장난감을 소재로 다시 한번 만화를 그려 검토를 받게 되는데 애매합니다. 이렇게 무식한 캐릭터 말고 나처럼 귀여운 캐릭터를 내보내서 싸우는 거 어때요? 라는 담당 기자의 한마디로 인해서 귀여운 마물들이 대결을 펼쳐 마계의 새로운 왕을 결정하는 판타지 소년 만화 금색의 가슈벨을 탄생시키게 되었다고 한다. 가슈벨의 주인공 가슈의 이름은 원래 내시와 매슈 중에서 고민하다 어조가 강한 가슈로 정하게 되었다고 하며 가슈의 눈 아래 있는 두 개의 수직선은 평범한 아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그려 넣었다고 한다. 가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참치가 아닌 방어, 특히 홋카이도산 방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가슈의 제1주술인 자켈은 키요마로의 대사인 후자케루나를 인용하여 장명되었는데 당시 국내 정발을 맡은 세주문화사는 후자케루나를 그대로 번역하는 바람에 자켈은 기지마가 되었다. 여담으로 가슈벨은 세주문화사에서 출판할 당시 금색의 가슈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지만 세주문화사가 망하면서 대원으로 판권이 넘어온 이후 금색의 가슈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되었다. 당시 대원에서 출간한 금색의 가슈에서는 키요마로의 대사가 웃기고 앉았네. 혼자 켈트숲에 나동그라져 있던 꼬맹이한테 로 수정되어 가슈의 주술은 다시 자켈로 변경되었으나 국내 애니판에서는 입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로 변경되었다고. 가슈의 파트너인 키요마로의 나이는 14살이며 그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수석 졸업생의 논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IQ 190의 천재라고 한다. IQ 190의 키요마로가 제작한 발칸 300은 심플한 구조와는 다르게 공기미사일 3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설정을 갖고 있으며 이 어마무시한 로봇의 제작 기간은 단 5분. 그러나 발칸 300은 풀칠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인근 공원에서 자주 출몰하는 나오미의 나이는 6살이지만 마물인 가슈를 제압하는 것은 기본이요 절벽을 단번에 오르는 불가사의한 신체 능력 또한 갖고 있다. 가슈를 항상 괴롭혔던 나오미는 원작 마지막화 표지 만화에서 가슈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그려졌는데 역시나 가슈는 기겁을 하면서 그녀의 고백을 거절했다. 오리를 닮은 칸초메의 이름은 심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칸초메라는 단어를 듣고 장명하게 되었다고 하며 칸초메의
칸초메의 초기 디자인은 오리가 아닌 오랑우탄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칸초메는 이후 주인공의 동료라는 설정으로 인간형 마물로 수정하게 되었는데 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리가 되었다고. 칸초메의 국내 성우는 호에나임 엘릭, 우치하 마다라 역을 맡은 홍시오 성우가 맡았으며 칸초메는 맹한 생김새와 다르게 시에리와 티오보다 머리가 좋다. 포르고레는 저질스러운 행동과는 다르게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영화 배우이며 그의 타이틀곡인 찌찌를 주물러는 캐릭터 앨범으로 발매되어 판매된 적이 있다. 여담으로 이 찌찌를 주물러는 태진 미디어에서 26007번을 누르면 예약이 가능하며 빅토림이 불렀던 베리 멜론 또한 28260을 누르면 예약이 가능하다. 천년마물 빅토림의 디자인은 초전자로봇 콤바트라 V를 보고 즉흥적으로 그렸다고 하며 그의 파트너인 모이칸 에이스에게 새겨진 숫자 1은 빅토림이 즉흥적으로 새겼다고 한다. 마물들의 디자인은 동물 도감, 공룡 도감, 게임 몬스터 화집을 참고하여 그렸다고 하며 마물들의 의상은 패션 잡지 베선스 그림책을 참고하였다고. 귀여운 외모를 가진 티오는 혼자서 츄리푸아라는 애니메이션을 광적으로 좋아하며 그녀의 팬티에 그려져 있는 그림 또한 혼자서 츄리푸아에 등장하는 캐릭터. 여담으로 티오의 악력은 최대 120kg이라고. 티오의 파트너인 메구미는 항상 변장용 안경을 휴대하고 있으며 메구미가 다니는 학교는 카구라자키 여학원으로 디지몬 프론티어의 주인공인 마키노 루키와 같은 학교라고 한다. 말 형태의 마물인 우마곤의 디자인은 70%의 말, 10%의 당나귀, 10%의 양, 10%의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마곤은 사실 슈나이더라는 세련된 이름을 갖고 있다. 우마곤의 파트너인 카프라 썬빔은 33살의 영국계 독일인으로 그는 우마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우마곤의 본명만은 해석하지 못한다. 마계에서 사용되는 문자는 총 28종류이며 그 속에서 붓으로 사용되는 것은 16종류로 이 문자들은 인간계의 한자 구조와 동일하게 가로 세로로 조합하여 다른 의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키요마루는 이 복잡하고도 수많은 글자들을 놀랍게도 단 1시간 만에 마스터했다. 하우드 편에서 등장한 리오의 초기 설정 중에서는 자신의 파트너와 합체해서 사족 보행이 되는 변신 로봇 같은 설정이 존재하였는데 아쉽게도 이 설정은 담당 기자의 선구안으로 인해 기각되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세리의 설정 또한 머리를 탈부착하여 전투 중에 무기로 사용하는 방구 같은 설정이 존재하였는데 이 또한 담당 기자의 선구안으로 인해 기각되었다고 한다. 천년마물 베르기 미오의 이오는 국내판에선 이 세상의 오두방정 말살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일본판에선 세일러문의 대사의 패러디인 의자를 대신해 징계하겠다. 여담으로 파우드의 위를 지키는 수호자 응가뽕뽕의 원작 이름은 운코 틴틴으로 한국어로 직역하면 응가 거시기가 된다. 왕을 결정하는 싸움에 참여하는 마물들은 4세부터 17세 내로 선정이 되며 가슈벨에 등장하는 마물들의 나이는 우마곤 4살, 가슈 칸초메 6살, 조피스 브라고 14살, 원레이 15살, 빈센트 바리 17살이며 마물들의 평균 수명은 인간과는 다르게 최소 100년, 길면 700년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계의 왕이 되는 순간 왕과 그의 종족들은 무려 1000년 이상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여담으로 천년마물인 베르김의 외관 나이는 가슈와 동일한 6살. 정숙한 말투를 사용하는 조피스의 성별은 남성이며 작가의 말에 따르면 조피스도 다리가 달려있다고 한다. 브라고가 태운 스펠북은 애니메이션판을 포함하면 총 39건이라고 하며 브라고의 주문은 총 20개로 마물 중에서 가장 많은 주문을 갖고 있다. 가슈의 아버지 벨마왕의 본명은 다우안 벨이며 그의 천년전 파트너의 이름은 윌리. 다우안 벨로부터 바오의 힘을 계승받은 가슈는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데 그의 쌍둥이 형제 제오는 바오를 계승하지 못해서 뿔이 없다고 한다. 여담으로 천년마물 레이라의 뿔은 별 의미 없는 단순한 디자인. 인간계에 머물고 있는 마물들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때 단 하루가 지나면 멀끔히 회복된다고 하며 그들의 파트너인 인간이 죽으면 어디선가 새로운 인간이 등장해서 전투를 이어가게 된다고 한다. 가슈벨의 애니메이션은 원래 디지몬 프론티어 이후 다음 디지몬 시리즈가 방영되기 전 비어있는 기간 동안만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예상 밖의 높은 시청률과 평판으로 인해 2003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방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슈의 초대 성우였던 오타니 이쿠의 갑작스러운 출산 휴가로 인해 140화 이후부터 요시다 코나미가 가슈의 성우를 맡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슈의 성우가 변경된 직후 시청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가슈벨의 애니메이션은 150화를 끝으로 용두사미가 되었다고 한다. 파우드편 이후 원작에서는 마계를 종말시키려 하는 클리오노트가 등장하면서 가슈벨의 진짜 결말이 진행되었는데, 작가가 말하길 최종 보스인 클리오노트가 작품 전반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파트너인 귀노를 육아했기 때문. 용족의 신동 아슈런 또한 파우드보다 클리오노트가 더 큰 위협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파우드편에서는 참전하지 않았다고. 가슈벨의 원작 결말은 최종 보스인 클리오노트를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남은 브라고와의 결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착한 왕의 탄생으로 끝을 맺게 되었는데, 2008년 완결판 이후 가슈벨의 완전판이 새롭게 출간되면서 본편에서는 다루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짤막하게 공개되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공개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빅토린과 레이라의 천년 전 관계, 유치원 시절부터 친구였던 디오와 코루루, 6년 전 아슈룬에게 패배했다는 엘자도르의 과거, 천년 동안 3번의 위기를 맞았던 마의 이야기, 최종 보스 클리오노트의 가족사, 베르김의 엄마가 된 파티의 스토리가 실려있어 가슈벨의 팬들에게 깨알 같은 재미를 선사하였다. 여담으로 작가가 말하길 가슈와 브라고의 마지막 전투 당시 가슈의 망토 안쪽 주머니에는 발칸 300이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